네, 오늘장 시장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 네, 오늘 하락한 종목이 2000여 개가 훨씬 넘죠? 2704, 아니, 2174개 종목이 하락을 했고, 상승한 종목이 400여 개? 이렇게 되면 뭐 2000개가 넘었으니까 하락한 종목이 폭락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오늘 장은 폭락장의 모양새가 있었고요. 보통은 이제 하락한 종목이 2000개가 넘으면 폭락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승한 종목이 그래도 얼추는 있었어요. 400여 개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지만 폭락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코스피가 마이너스 1.76% 하락했고요. 네, 코스닥은 마이너스 2.59%. 코스닥이 진짜 많이 빠졌네요. 코스닥이 마이너스 2.59%면 뭐 반올림에서 3% 가까이 빠졌다고 이야기해도 되죠. 코스피도 반올림에서 2% 가까이 빠졌으니까 여하튼간에 뭐 폭락장은 맞긴 맞네요. 예, 오늘장은 폭락장이었습니다. 근데 폭락장의 모양새가 어떻게 해서 폭락장이 만들어졌느냐. 네, 여러분들 뭐 이거 어떤 패턴인지 아시죠? 네, 상승 쐐기역 패턴이라고 아시죠? 상승 쐐기역 패턴, 네, 패턴 관련된 영상은 어, 유튜브에 업로드 해드렸으니까 교육 영상에 그 영상 여기 패턴 교육 영상 다 올려드렸어요. 재무 관련된 교육 영상 올려드렸고 여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건 상승 세기형 패턴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빠지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모양새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상승 세기형 패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추세가 쭉 올라가다가 그렇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닿지 않죠. 네, 닿지를 않으면서 여기서 A, B, C로 빠져버리죠. 그러면서 전저가 다 여기 전 벨리가 다 깨지죠. 깨지면서 툭 떨어지는 모양새. 상승 세기형 패턴의 모양새. 보통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지금 그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여기서 이렇게 보고 그쵸? 이 추세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추세선이 있고 여기를 다 깨면서 이렇게 빠진 건데 그래도 또 여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공간이 여기가 있다는 거죠. 예, 이 공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 깨진 거죠. 이렇게 해서도 깨진 거니까 여기 추세가 다 깨진 자리라 해서 여하튼간에 그러면 좀 공간이 있네요. 이게 요 공간이 있다는 거죠. 좀 공간이 큰데 공간이 좀 크다. 빠질 수 있는 공간이 크네. 그러면 지금은 약세로 봐야죠, 뭐. 네. 네, 이거 보셨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공간이 좀 커요. 예. 물론 저 공간을 다 차지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선은 빠지는 거니까, 뭐, 안 좋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파동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죠? 예. 이렇게 빠지고 있고, 그리고 추세가 이렇게 빠지죠? 그래서 완전 이렇게 내려 꽂죠. 지금 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네, A, B, C 파동 아시죠? 하락 파동. A 파동, B 파동, C 파동. 근데 지금 A 파동하고 B 파동의 길이가 얼추 좀 비슷하죠?
여기하고 여기겠죠. 근데 보통은 이게 A 파동보다 C 파동이 약간 더 길잖아요. 그쵸? 그렇겠죠. 그럼 이제 C 파동하고 지금 A 파동이 거의 비슷하니까 C 파동하고 A 파동이 현재는 비슷한 거니까 C 파동이 더 빠지잖아요. 빠지는 거니까 앞으로도 좀 더 하락이 이어질 수 있겠다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러면 시장은 현재로서 봤을 때는 약세장을 좀 더 이어가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캔들 자체가 약간은 롱바디 블랙 캔들 나왔죠. 샛배령. 시장은 약세장이에요. 시장은 약세장. 뭐 이건 아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약세장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인지,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지, 단순하게 뭐 약세장이니까 두렵다, 이런 공포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예, 우리가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은 뭔가 디테일함에서 우리가 뭐 살아날 구멍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성장 섹터에서 소비 섹터로 그 돈의 흐름이 옮겨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성장주가 올라가지 못함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뭐 단순하게 뭐 지수가 빠진다고 해서 이것이 공포스럽다, 안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두려워요. 이건 아니에요. 그건 별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주식에서는 감정을 얘기하는 것은 의미 없어요. 주식은 내가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 거지, 감정을 낭비하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에 대한 이야기는 큰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돈의 관점으로 봅시다. 예, 돈의 관점으로 본다면 여하튼 간에 그러면 결국에는 지수가 하락을 한다는 것은 성장 섹터가 빠진다는 거니까 성장주 쪽으로는 투자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2차전지 반도체 이쪽은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반대로 뭐 바이오, 그 다음에 음식료, 화장품, 게임, 소비 섹터 이쪽으로는 좀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 뭐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도 그냥 아무렇게나 투자하는 거 아니죠. 그 투자금 운영도 그래 뭐 넓적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또 전략이 또 있습니다. 네, 여하튼 간에 지금은 빠지고 있는 거고 약세니까. 근데 이제 뭐 오늘은 이제 거의 폭락장의 모양새가 나왔고 2,000개 종목 이상이 빠졌으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겠죠. 예. 그리고 오늘 올라간 섹터를 좀 보게 된다면 제가 이거 데이터도 업로드 해드렸는데 유튜브에, 그리고 카톡방에도 업로드 해드렸는데 오늘은 다 아시겠지만 오늘의 상승 테마 섹터가 초전도체 쪽에 급등해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일부 HBM 고대역 메모리 DDR5 약간 그 반도체 쪽이 좀 반등해서 좀 올라간 부분이 있죠. 초전도체 쪽은 상한가 가서 올라갔고, 그리고 고대역 메모리 쪽 HBM 뭐 해가지고 이수페타시스도 올라갔는데 올라갔다가 좀 눌렸죠. 종가 기준으로 해서 한미 반도체도 올라가긴 했는데 약간은 힘없이 좀 빠졌어요. DDR5 쪽도 뭐 하여튼간 뭐 반도체 쪽 약간 좀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뭐 반도체 쪽보다는 초전도체 쪽이 좀 올라간 부분이죠. 근데 이제 종목 자체가 뭐 2,000개 이상이 빠진 거라서 뭐 우리가 초전도체를 굳이 이거 올라간 이유는 다 아시니까, 근데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약간만 얘기해 드린다면 초전도체 LK99의 검증이 국내 해외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검증 결과는 8월달 안으로 나온다는 소식에 그 검증 기간 자체가 재료 모멘텀의 유지가 됨으로 해서 초전도체가 좀 섹터의 종목으로 돈이 몰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대금이 3천억 원. 근데 그렇게 많이 거래대금이 많이 몰리지는 않았다. 3천억 원, 뭐 300억 원, 900억 원, 1000억 원, 2000억 원, 1000억 원. 그렇게 많이 몰리는 것 같진 않은데요. 4000억 원. LS 쪽은 좀 4000억 원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뭐 초전도체 쪽 좀 올라왔고 일부. 나머지는 좀 대부분 다 빠졌고요. 그리고 지금 지수도 좀 빠지고 있는 모양새에 롱바디 블랙 캔들 나왔고, 수급 쪽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가 들어오긴 했네요. 코스피 쪽에서. 코스닥은 연기금이 좀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의 지수의 흐름도 네, 이렇게 해서 좀 올라가다가 여기서 좀 꺾인 거 있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확대 천장형 패턴이죠. 확대 천장형 패턴이란 것은 이제 여기가 확대되는 거죠. 끝에가 끝에가 이렇게 확대가 된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추세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미 여기서 이제 한풀 꺾이는 거죠. 꺾인 상태에서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렇죠. 그래서 더블탑 패턴 주고서 빠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 이게 롱바디 블랙 캔들 나오면서 빠진 거라서 요 추세선도 더 깨면서 내려올 수 있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 파동은 여기서 더블탑이죠. 그리고 빠지고서 A, B, C 파동. 아직까지 C 쪽이 A보다는 좀 짧죠. 그래도 얼추 좀 맞춰주긴 하겠죠. 그러면 뭐 캔들 자체가 롱바디 블랙 캔들 나왔으니까 장대 음봉 캔들 나왔으니까 뭐 약세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장의 흐름이 이게 공포의 영역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뭐 공포의 영역 이런 식의 관점으로 접근할 건 아닌 것 같고 돈의 흐름으로 봐야죠.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오늘 장은 그냥 테마성 종목인 세력 종목인 초전도체 쪽으로 좀 물린 건데 그거는 뭐 굳이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초전도체 쪽은 굳이 우리가 논의할 영역은 아니고요. 그거 갖다 그게 맞다 틀렸다. 그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뭐 그게 뭐 맞다 틀렸다가 중요한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굳이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가 초전도체까지 떠들어댈 필요 없고 굳이 아시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롱바디 블랙캔들 나왔을까? 제가 보기에는 요거 좀 반등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 좀 여기서 여기 좀 추세선 깨잖아요. 깬 자리에서 한번 좀 잡아줄 것 같긴 합니다. 여기도 지금 추세 깨는데 롱바디 좀 블랙했는데 좀 떨어지면은 좀 잡아줄 것 같아요. 이런 데서 뭐 약간만 좀 더 떨어지고 내일까지 약간 더 떨어지고 조만간 좀 잡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죠. 여서 잡아준다고 해가지고 덥석 뭐 무는 전략은 큰 의미가 없어요. 잡아준다고 해가지고 왜냐면은 이미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덥석 잡는다고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 들고 있는 종목들이 하락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떨어지게 약간 떨어진 다음에 지지 라인에서 내가 잡는다면 수익을 낸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기는 좀 불편해요. 그 얘기는 그냥 약간씩 뭐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그래도 뭐 펀더멘털이 괜찮고 충분하게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
뭐 천천히 물량을 모아가는 건 나쁘지 않은데, 예, 그런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뭐 지금 당장에 너무 공격적으로 물량을 많이 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약세장이 좀 더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당분간은 투자금을 네,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말자. 예. 좀 어느 정도 좀 바닥이 형성되면서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네, 관망하는 전략이 주린이 분들에게는 좀 그런 전략이 좋다고 생각돼요. 어, 즉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 주제로 투자 전략을 영상 올려야 되는데 그 타이틀도 그렇게 써놨잖아요. 종목 개수를 늘리지 말자. 예. 지금은 종목 개수를 늘리는 타이밍은 아니라 봐요. 예, 종목 개수를 늘리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하락했을 때 내가 다시 한번 뭐 추가적인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수익이 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수익을 내고 싶어가지고 그동안 좀 빠졌던 종목에서 그 종목에다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반등 주었을 때 거기서 반등 수익을 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기는데 저는 그런 방법을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아요. 뭐 그런 테크니컬적인 부분은 너무 일차원적인 테크니컬적인 부분에서 그런 투자는 좀 위험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 위험 부담에 대해서는 뭐 제가 오전 방송에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또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더 저는 좀 관망의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 예전에 그 에코프로 포스코 사태가 있었잖아요. 에코프로 포스코 사태이었다가 그게 이제 한 차례 그 광풍이 지나가면서 시장이 정상화되기 되었잖아요. 정상화되었죠. 에코프로 포스코 사태 이후로 정상화됐다가 다시금 요번에는 초전도체.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크게 문제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초전도체도 돈이 몰린 게 크게 문제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초전도체 쪽으로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몰렸어요. 아까 제가 거래대금을 봤는데 거래대금이 조 단위가 아니라 뭐 1,000억 원 정도? 예, 그리고 뭐 100억 원 정도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 초전도체 쪽으로 돈이 몰린 것, 아니 저기 그쪽에 상한가 간 것은 돈이 많이 몰려서 상한가가 간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폭락장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약 300여 개 종목들 중에서 일부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은 그 초전도체처럼 상한가를 때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초전도체가 상승한 것이 돈의 쏠림이 아니에요. 그냥 하락장에서 이벤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테마성 이벤트인 거지, 뭐, 초전도체 쪽에 돈이 쏠렸다? 수급에 쏠림 현상이 있다?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폭락장에서 그냥 나올 수 있는 그냥 이벤트예요, 이벤트.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한 것 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약세 시장이라는 거예요. 폭락장 시장이고 약세 시장인 거니까 그것도 좀 멈춰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은 약간은 지금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시장의 흐름은 제가 써드려야 되겠다. 말로만 쫑알쫑알 떠들어야 되는 거니까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지금의 투자 전략 뭐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종목 개수 늘리시면 안 되겠죠. 괜히 늘렸다가 왜냐면은 이게 지금 장세가 약세장이에요. 장세가 약세장입니다. 그 기껏 해봤자 지금은 이제 기술적 반등밖에 없어요. 이 기술적 반등 먹으려고 종목 개수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큰 의미가 없고, 그러면 이 약세장, 이 장세가 약세장이잖아요. 그 약세장이 그나마 좀 뭔가 다져줘야 돼요. 바닥을 만들어야 돼요. 바닥을.
예, 바닥을 다지기 이런 기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과도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주도 섹터가 예, 만들어져야 되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좀 기다려야 돼요. 이 기간이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정도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 과도기가 한 달 정도, 30일, 30일 정도가 예, 바닥 따지기가 필요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시장이 상승이었다가 빠지잖아요. 그럼 빠지다가 바닥을 좀 다져줘야 돼요, 최소. 그래야지 여기서 다시금 반등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상승 구간이잖아요. 그 상승 구간에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주가가 상승해야지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반등해서 돈 버는 거는 큰 의미 없어요. 예, 그거는 이제 종목 개수만 늘어나요. 한번 해보세요. 뭐 이제 주식을 오래 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예,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래 안 하신 분들은 종목 개수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겁니다. 맨날 예. 그래서 그거는 좋지 않죠. 왜? 나중에 이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빠진 다음에 이게 바닥 따진 다음에 여기서 매집구가 이게 매집의 끝자리잖아요. 매집의 지금은 기껏 해봤자 반등밖에 없다고요. 그럼 매집의 초기라고요. 매집의 중기도 아니고 매집의 말기도 아니라고. 말기 정도 돼야지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은 그냥 단타 매매가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 해보세요.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기다릴 필요는 있어요. 약 30일 정도는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시장이 또다시 안정화될 거예요. 이 주도 섹터가 생긴다는 것은 안정화예요, 안정. 예,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렇다고 내가 멍 때리고 있는 건 아니죠. 예, 이렇게 올라갔다 내 종목이 가치가 있으면 내가 여기서 초기, 중기, 말기에 물량을 내가 모아가야죠. 왜냐면 여기서 매집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파동이 있기 때문에 싼 자리 올 때마다 내가 물량 모았다가 날라가면 그제서야 이제 올라갔을 적에 물량 모은 거 대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니까. 예, 그런 건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왔을 때 물량을 모아가는 거 있잖아요. 물량을 모아가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뭐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주리는 분들이 물량을 모아간다? 말도 안 되죠. 대부분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주리는 분들은 그냥 다 하시는 수준이 저거 아니겠어요? 종목 개수 늘리면서 그냥 기술적 만든 그거 수익 한번 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거 그렇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터무니없는 행동이죠. 예. 하여튼간 그래서 예, 약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장세가 당분간 약세장이란 걸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죠. 예, 현실을 직시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만로 하면 안 되죠. 현실도 모르면서 하면 안 되죠. 예, 당분간 이걸 인정하자고요. 장세가 약세장이다. 예, 그리고 바닥을 다지는 기간은 30일 정도는 필요하다. 이것도 모르고 거기다 대고서 종목 했으면 여러 개, 뭐 100개 한 늘릴 필요가 없어. 예. 하고 그 다음에 뭐 주도 섹터. 근데 주도 섹터는 저는 9월 달 정도 되면은 바이오 쪽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저는 바이오가 예,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예, 전 바이오 쪽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걸 거예요. 이게 좀 핵심일 가능성이 커요. 이게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바닥 따질 때 이게 이제 매집이라고 하잖아요. 그 매집이란 것에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멍 때리겠죠. 멍 때리지 않으면 뭐 저거 아니겠어요? 뭐 종목 계속 늘리면서 뭐 예, 기술적 만큼 매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그렇게 해봤자 돈 버는 게 아니라 시간만 낭비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실제적으로 뭐 이제 주도 섹터가 만들어졌을 때 올라갔을 때 내가 수익을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예. 바닥 따지기에 30일 정도의 요 부분을. 요거는 이제 뭐 하여튼간 뭐 이거는 이제 앞으로 방송을 진행하면서 하고 그래서 예, 종목 개수 안 늘린 게 가장 중요해요. 예.
그리고 이제 투자금을 내가 추가적인 추가 매수 전략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네, 이어서 어떻게 투자금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하겠지.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자. 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올라갔다가 빠지면서 여기서 바닥 따지는 요 구간, 요것을 인정하자. 그래야지만 다시 한 차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게 현실인 것 같아요. 요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이제 아셨겠죠? 예. 그러면 뭐 지금 제가 얘기한 걸 충분하게 즉시를 하셨다고 한다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즉시를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굳이 지금 시장에서는 내가 달려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뭐 지금 하락한다고 해서 공포를 느낄 필요도 없는 거고 해결이 됐잖아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끝났잖아. 현실을 직시하다 보니까 대안이 생겼잖아. 가만히 냅두라고요. 가만히 냅둬. 바닥 만드는 기간이 약 30일 정도는 필요한 거니까 놔두라고요. 좀 왔다리 할 거라고. 거기에 내가 끼어들지 말자고요. 뭐 거기 끼어들어서 뭐예요? 어차피 뭐 잔파동 주는 거고 종목 개수 늘리는 것밖에 더 있냐고요. 그 뭐 그런 짓을 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뭐 주린이 분들이나 모든 게 새로운 거니까 그게 신기한 것 뿐인 거지. 주식을 그래도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서 내 종목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매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 재미삼아 하는 영역도 아니고 그 비중 관리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직 구간에서 물량 모아가는 게 그게 만만한 영역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이 마인드란 영역이 있잖아요. 마인드란 영역도 있고 이게 사람의 감정의 영역도 있기 때문에 감정 컨트롤의 영역도 있고 쉽지가 않아요.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쉬운데 막상 하라고 하면 못하죠. 그래서 여튼간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과도기 그러면 뭐 지금 뭐 빠지는 것은 하나의 어떤 약세 파동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에 집중하세요. 내 종목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30일 정도는 충분하게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나에게 충분하게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났잖아요. 지금 빠지는 거 오늘 뭐 마이너스 2.59% 빠진 거 이거 뭐 어때서 이거 주식 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지금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중국 부동산 사태로 인해서 시장이 이렇게 됐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중국 경제가 안 좋아져서 이제 중국을 탓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죠. 중국을 탓할 필요도 없는 거고 시장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시장이 뭐 중국만 그렇습니까? 미국에 있는 부동산은 문제가 안 발생했어요. 미국의 위워크라는 그 회사도 지금 파산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뭐 부동산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여하튼간에 뭐 갖다다 붙이는 게 중국의 부동산 이슈 그거 갖다다 붙이는 거고. 근데 이제 미국도 부동산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갖다다 붙이는 건 갖다다 붙이는 거고. 어차피 지금 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결국은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안 좋은 거 다 갖다다 붙일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떨어졌어요. 책임은 그렇잖아. 주식시장에 주식을 오래 보신 분들 아시다시피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려버린다고요.
그 대상자를 물색을 한다고요. 근데 그거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는 없어요. 뭐 그거야 뭐 늘상 주시장에서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그게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중국이 중요하고 미국이 중요한 거 그런 건 아니고, 그거에 어차피 지수가 빠지게 되면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앞으로 시장 자체는 조정 장세라는 것이 그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예. 그 조정이라는 것은 단계가 있다는 거죠. 단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가 뭐예요? 3단계잖아요. 기본 원리가. 예, 올라가서 지금 빠지는 거니까 빠지는 단계가 지금은 빠지는 단계. 그동안 2차전지 반도체로 해서 막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게 이제 거기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 약세장이죠. 이렇게. 이게 이제 1단계죠. 1단계. 1단계가 이제 약세장. 요 단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래서 바닥을 다죠. 약세. 이걸 보통은 이제 매집이라고 하죠. 세력 입장에서는 매집. 여러분들 매집 다 아시잖아요. 모르시지 않죠? 이 단계가 있죠. 그 다음에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지. 그러니까 그럼 이거 올라가면 이게 뭐죠? 다시 이제 시세를 주겠죠. 시세 구간이겠죠. 근데 그러면 지금은 어떤 단계예요? 지금은 뭐 1단계 아니겠어요? 현재는 1단계 여기죠. 약세장은 약세장으로 놔둬요. 지금 여기도 아니잖아. 이 2단계 바닥 따지기 단계도 아니잖아. 2단계도 아니고 그냥 약세장 단계잖아. 그치? 약세장은 어차피 약세장으로 놔두면 되지. 근데 바닥 따지기는 이제 매집이 있으니까, 뭐 매집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매집 구간이 있겠지. 지금은 여기고, 그치. 이거 놔둬요. 그 다음에 매집 초기, 중기, 말기 다음에는 시세 구간을 가겠지. 시세 구간은 가기 전에 내가 여기서 물량을 좀 모아겠지. 이걸 뭐라고 하죠? 이런 거를,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골팍이라고 하죠. 이거 다 아시죠? 기본. 그래서 지금은 요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요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가 아마 이게 한 30일 정도 걸릴 거라 보는 거지. 요 기간이 기간 조정이 있으니까 30일 정도.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여기가 중요하겠지. 여기. 얘가 얼마큼 여기서 물량을 잘 모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지. 지금 단계 뭔지 알겠죠? 지금은 그냥 놔두면 되죠, 뭐 시장. 지금 놔둬요, 놔둬. 그리고 기간 조정 생각하고.
그러면 되실 겁니다. 요 정도면 뭐 시장 흐름은 아실 거고 뭐 그런 의미에서 좀 빠지는 거니까 됐죠? 이 정도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뭐 지금 빠지는 것은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지. 그냥 다 말씀드렸지. 지수 흐름. 그래서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지금 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 지수가 뭐 850선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뭐 820선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 아 그런 거 백날 얘기하면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 뭐 떨어지는 거 맞춰가지고 돈 벌 수 있어요? 아, 그거 백날 해보세요. 돈 벌 수 있는지. 그 시간 낭비지,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죠. 시간이 남아 도세요? 예, 뭐 앞으로 뭐 250원, 2,500선까지 떨어질 것 같아. 이거 맞춰서 뭐 하실 건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기서 뭐 여기 떨어지는 거 요 자리가 뭐 2,500선이에요, 뭐 850선이에요. 그거 맞춰서 뭐 하실 건데? 그거 맞춘다고 돈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주식이란 것을 내 돈 벌려고 하는 건데 큰 의미 없는 거. 예, 큰 의미 없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네,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세장, 네, 기간 조정. 그래서 30일 플러스 한 10일 정도 생각하세요. 30일 정도 하고 10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0일 좀 생각하세요. 40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공략 구간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런 공략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요게 매집이라고 하죠. 예. 근데 요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이거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겠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해 줄게요. 여하튼간에 그렇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이야기가 끝났죠. 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아실 거고, 이 정도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계략적으로 좀 나왔죠. 시장 그쵸? 계략적인 흐름 다 나왔지. 그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요 정도 볼게요. 요 정도.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죠. 뭐 초전도체 뭐 이런 거 백날 떠들어대면 뭐 합니까? 뭐 HBM 이거 백날 다 이거 시간 낭비예요. 이런 거 백날 얘기해 보세요. 뭐 초전도체 떠들어대고 일부 HBM 올라갔어 이거 백날 떠들어대면 뭐 합니까? 다 시간 낭비입니다. 길목을 잡으면 돼요. 길목. 어차피 그 길목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길은 정해져 있어요. 길은. 그럼 우리는 맥점의 그 길목을 딱 잡아버리면 되죠. 그 길목이 어디겠어요? 예. 길목이 여기 아니겠어요? 지금 이게 길목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올라가는 여기가 길목이지 않겠어요? 그치? 예. 여기를 내가 잡아버리면 되지. 요 자리를. 그치? 여기를 알면 이게 길목 아니겠어요? 어차피 빠지다가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어차피 여기를 지나가지 않겠어요? 요거를 알면 되는 거지 이걸. 괜히 여기서 쓰잘데없이 여기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 없잖아. 이 자리에서 에너지를 결국에는 여기를 지나갈 건데 그치? 그럼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그 길목에 오게 되면 캐치하면 되죠. 근데 요 길목을 오는 것에서 내가 알려고 한다면 이 과정을 알아야 돼요. 과정을 모르고서 이거를 내가 캐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 누워있다가 뭐 이렇게 떡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라서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노력을 하는데 노력의 방법론이겠죠. 노력의 방법론이 단순하게 그냥 뭐 매수 매도 이런 노력의 방법론이 아니라 내가 기존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종목들을 잘 관리하는 거가 그게 노력이겠죠. 그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잘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감정의 영역이 있어서 정말 뒤죽박죽 돼요. 여러분들 그 종목 포트폴리오 운영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뭐 한두 개 갖다 하시죠. 그렇죠?
처음에는 한 두 종목 갖다 합니다. 그쵸? 근데 어느 순간 종목이 막 증가하죠. 지수가 빠지면 빠질수록 어떻게 돼요? 예, 종목 개수가 계속 증가할 겁니다. 처음에는 두 개였다가 그 다음에 세 개였다가 그 다음에 다섯 개였다가 그 다음에 뭐 또 증가해서 여섯 개였다가 일곱 개였다가 아홉 개였다고 막 증가할 거예요. 계속. 왜? 빠지면 당이 또 새로운 걸 살려고 하니까 당장에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갈 거 살려고 하다 보니까 종목 개수가 계속 최소 못해도 한 10개까지 막 늘어날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막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가 안 되냐면은 추가적인 매수가 안 되겠죠. 추매가 가능하지 안 되겠지. 그 자금 투자금 운영이 엉망진창 된 거지. 예,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여기 요 길목에 딱 지켜 쓰세요. 그러다 여기 딱 오게 되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 흐름은 내가 알고 있어야지. 왜냐면 이제 흐름을 모르면, 아니, 근데 아는 게 좋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좋죠. 그래도 시황은 알아야죠. 예. 예,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는 거니까. 이쪽에다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현실을 알 필요는 있죠. 진짜 그렇게 움직이는 건지 안 움직이는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알 거예요. 내 종목의 그 섹터가 언제쯤 이제 상승 기류를 탈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시장 흐름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고 투자 전략도 어느 정도 계략적인 거 얘기했고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추적하는 거고 모니터링 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뭐 내 종목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매수 전략 그런 걸 하는 거고 물량 모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상승하기 전에 물량 모았다가 올라가게 되면 투자금 대비 리턴 금액인 거니까 그래서 올라갔을 때 큰 수익을 좀 내는 거고 그런 거죠. 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했죠. 이 정도 얘기해드리니까는 뭐 오늘장 지수가 하락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걱정되지 않지 않나요? 이런 걸 말씀드리니까 오늘 뭐 우리가 만약에 제가 지금 얘기했던 저런 그림을 내가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오늘 뭐 코스닥이 거의 반올림에서 3% 가까이 빠지고 코스피도 반올림에서 2% 가까이 빠졌잖아요. 그냥 마냥 두렵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잖아요. 근데 저런 큰 그림을 내가 알고 있다면은 그럼 시장이 저렇게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럼 난 투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내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이런 거는 잔파동이죠. 잔파동이라 하더라도 체크는 할 필요는 있습니다. 뭐 잔파동이라고 해가지고 뭐 무시할 영역은 아니고요. 근데 체크는 해야죠. 왜? 현실을 알아야지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망할 수 있는 거고. 현실을 즉시 못했는데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약점이 그거잖아요. 현실은 즉시 못하고서 미래만 전망하려고 예측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제 방송에 오셔서 시청을 오랫동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종목 분석할 때라든지 시장 분석할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뭐죠? 현실을 즉시하는 거죠. 현실을 즉시하고서 그 다음에 미래를 전망하는 거죠. 현실들이 모여서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지. 현실이 없이 미래가 만들어지는 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과정이 있어야지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결과에 나오는 거예요. 과정 없이 결과 나오는 건 아닌 거 아시잖아요. 다 아시죠? 예.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계속 쭉 모니터링하면서 추적을 해 나가야 되겠죠. 저런 큰 그림 그려놓고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그런 거 얘기할 겁니다. 뭐 중국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오고 미국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나오고 어차피 주가 하락하면 다 안 좋은 이야기만 계속 갖다 붙일 거예요. 그리고 뭐 환율 올라가요. 환율은 당연히 올라가고 달러 강세고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그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정보를 줬어요. 매체에서 주식시장이란 매체에서 정보를 시청자분들에게 주잖아요. 근데 그 정보를 내가 필터링을 할 때 그냥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뭐 공포예요, 무서워요,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무서워질 것 같아요.
이런 감정의 영역은 아니에요. 주식은 돈의 영역이래 있지. 항상 머릿속에 놓치지 마세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약점 중에 주식 정보를 받아들일지가 그것을 감정의 영역으로 습득을 하시더라고요. 인지를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감정으로 인지하지 마시고요. 돈으로 인지하세요. 돈. 어차피 주식은 돈 벌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지. 예. 예, 그게 목적 아니겠어요? 그 돈으로 인지하세요. 돈으로 환산하세요. 돈으로. 주식 미국의 어떤 공실률, 예, 그런 문제 발생하고 산업부동산에 그다음에 중국의 뭐 부동산 문제 발생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예, 공포라는 감정으로 받지 말라고요. 예, 철저하게 돈의 관점으로 인지하시라고. 그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필터링 하느냐. 필터링 하는 주체가 나잖아. 내 감정은 내가 인식하는 관점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그걸 자꾸만 감정으로 인식을 하려고만 생각하고 돈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거처럼 불쌍한 게 어딨어. 너무 불쌍하죠. 감정으로만 인식하려고 하고. 근데 그렇게 불쌍하게 행동할 필요 없어요. 돈으로 인식하세요. 돈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계속 안 좋은 이야기 계속 나올 거예요. 예,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알려드린 그 전체적인 큰 그림, 예, 그걸 잘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어렵죠. 아무래도 주리리 분들은 뭔가 데이터를 인식할 때, 주시장을 인식할 때 감정으로만 인식하시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사람한테는 감정의 영역이 더 크다 보니까. 근데 뭐 그건 습관이어야 돼서 여튼간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이게 어려울 거예요. 이 기간이 가장 어려워요. 여기가. 이게 30일 플러스 10일이잖아. 약 40일이란 말이야. 이 40일 동안에 내 감정을 컨트롤해야 되잖아. 예, 내 감정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쉽진 않죠. 40일 동안에. 지금이야 뭐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예, 심리가 안정화되긴 하는데 공포스럽지 않긴 한데 또 다른 매체를 보시고 이렇게 되면 또 공포가 막 몰려오고, 예, 또 마음이 뒤숭숭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무너지는 게 감정에서 무너져요. 예, 다 감정에서 무너집니다. 감정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근데 굳이 제가 그것까지 떠들어낼 영역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뭐 됐죠? 예, 이 정도면 뭐 우리나라 주시장에 현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 나왔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뭐 오늘만 날은 아니니까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시장에 대해서 이 정도 이야기하고,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 좋아요, 새로 오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